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공관리 12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볼 내용은 공기단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단축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을 하고 이제 지정 공기가 있어요. 그것은 계약 체결 당시 이제 계획된 그런 공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지정 공기인 거죠. 보통 건축주가 여기 발주자라고 되죠. 발주자라든지 뭐 건축주 또 시행자가 지정하는 공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뭐 예를 들면 2달 또는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어떤 지정되는 공기를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기가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건물의 이제 뭐 분양이라든지 또는 뭐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 그 계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주자가 이제 공기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발주자가 이제 공기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 공기에 맞춰서 뭐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공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직접. 내가 건축주가 뭐 2달의 공사 기간을 줬다고 했을 때, 2달을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게 뭐 여유가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직접 이제 시공자는 계산을 해봅니다. 자, 계산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를 통해서 이제 공기를 한번 또 검토를 해서 계산을 해보는 공기가 이제 계산 공기가 되고. 자, 그래서 뭐 2달이지만 실제로는 뭐 60일이지만 계약상의 공사 기간 60일이지만 뭐 실제로는 뭐 한 55일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65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55일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게 이제 공사를 진행하겠죠. 대부분은 계산 공기는 공사의 목표를 계획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공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공사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사 계획을 잡게 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뭐 순탄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리스크라든가 변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자재 뭐 수급이라든지, 또는 업체가 부적격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또는 뭐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또는 뭐 기성이라든가 건축주로부터 기성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 있죠. 기상에 관련된 뭐 태풍이라든지 또는 뭐 장마철 같은 경우는 공사가 조금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이제 공사 기간이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어느 결합점에서 그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일 공사가 지났다고 시점에서 이제 25일 있으면 공사가 끝내야 되는데, 그 30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는 공기가 이제 잔여 공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의 용어로서 지정 공기, 계산 공기, 뭐 간 공기 또는 잔여 공기, 이런 형태로 이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기 단축은 뭐냐면, 자, 공기 단축의 정의는, 자, 지정 공기보다 계산 공기가 긴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60일에 끝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65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기를 단축하든지 어떤 공기만의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게 바로 공기 단축이에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 했을 때, 계산할 때, 또 중간에 어떤 결합점에서 생각했을 때 공사가 또 늘어날 수 있게, 뭐 처음에 55일로 계획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더 추가돼서 65일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30일 시점에서 뭐 35일이 걸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자, 공기를 만회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기를 만회하는 대책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공사를 줄이게 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최적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 공기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진행을 빨리 해도 문제고 천천히 해도 문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네요. 다음 장에 보면 그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장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지금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보면 공사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X축, 뭐 비용을 Y축이라고 봤을 때,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 여기 공기죠.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기간을 줄여드리면 이제 직접 비용은 위로 올라가고,
빅적 비용은 많이 발생되고, 또 반대로 공사가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60일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만약에 뭐 한 40일로 치고 요거를 뭐 80일이라고 치면 80일로 늘어뜨리면 공기가 늘어지면, 물론 이거는 뭐 계약 조건에는 뭐 우리가 주어진 그 계약 조건 뭐 지정 공개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80일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간접 비용은 반대로 직접 비용은 뭐 줄어들지만 간접 비용은 뭐 늘어나게 돼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공사가 늘어나게 되면 기계 임대료라든지 뭐 장비 사용료 뭐 같은 거고, 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늘어나죠. 그리고 공기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야근 작업을 하든지 밤샘 작업을 해야 되든지 또는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빨리 진행해도 문제고 천천히 진행해도 문제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최저 공기가 있다는 거죠.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을 합쳤을 때 그 합친 그래프죠. 가장 그 그래프 중에서 가장 합친 금액이 가장 적은 공기, 그게 최저 공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55이라고 치면, 그걸 전에 봤던 것들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복습을 해본 건데, 다시 전장으로 좀 가보면, 자, 그래서 공기 단축의 목적은 공사비, 공기를 단축할 때 최소의 공사비로, 공기가 기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단축을 할 수는 있지만 단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의 증가가 최소화하는, 즉 다시 말해서 최저 공기로 단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면 조건 하에, 물론 공기를 단축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간접비 비용보다는 직접비가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는 거. 자, 이게 이제 공기 단축의 정의라고 하겠죠. 자, 공기 단축의 목적도 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공기 단축의 목적은 공기를 만회하고, 늘어졌던 공기를 다시 계획했던 공기로 만회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론이 이제 MCX 이론이에요. 미니멈 코스트죠. 공사비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 공기를 구하는 이론, 그 MCX 이론을 기초로 해서 공기를 단축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MCX 이론에서 말하는 우리 시공속도라고 하는 거는 최적 시공속도 또는 가장 경제적인 속도를 경제속도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구하는 이론이 이제 MCX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 상에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 과정은 이 MCX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공기 단축을 이제 검토했을 때, 그러면은 공기 단축을 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공기 단축을 검토할 때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작업 간의 이제 상호 관계를 재정리하거나 또는 조정하고, 가능하면 비용의 추가가 없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작업 간의 상호 관계를 재정리, 그러니까 공사의 순서를 좀 바꿔본다든지, 또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작업과 이제 공정 논리의 변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 같이 해보면, 우리가 뭐 창호공사죠. 이제 창호공사는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부에 뭐 경량벽체라든지 뭐 단열공사 같은 경우는 경량벽체를 통한 단열공사, 이거는 또 그 인테리어 공사가 되고 실내공사가 되고, 그러면 순서는 당연히 건축공사, 창호를 먼저 붙이고, 창호를 먼저 붙인 상태에서 내부의 단열과 벽체를 조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건축에서 창호를 붙여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석고보드 같은 거를 창호에 그 마구리면 그 옆면에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경량 작업업자가 먼저 들어왔다고 한다면, 벽체라든가 단열을 하는 그 작업자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창부만 조금 남겨놓고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의 순서라는 거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공정 순서가 있지만, 실제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뭐 유동성 있게 그런 순서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
그 경량이 한번 뭐 작업하다가 좀 멈췄다가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작업하게 되면 그만큼 뭐 로스가 있으니까 아예 경량 작업자가 들어왔을 때 또는 경량이나 단열 작업자가 같이 들어왔을 때 같이 먼저 작업을 할 만큼 다 충분히 다 하고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창호가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몇 명 마지막에 조금 와가지고 조금만 손을 보면은 그 마감 부분만 그 창호랑 그 벽체가 만나는 부분 정도만 좀 와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정간의 어떤 뭐 논리라든가 역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경량업체가 한 번에 다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뭐 반반씩 하는 것보다 한 번 왔을 때 하는 게 좀 좋잖아요.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상황과 상황을 재정리한다는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공기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최소 비용으로 쳐야 되는 작업수.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주공정이에요. 자, 여러 가지 뭐 사례를 지금 막 이것저것 약간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포인트는 주공정인 거죠. 다른 공정이 아니라 주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병행공사가 아니라 종속공사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시작하는 게 보통 주공정상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중에서 뭐 A라는 작업이 있고 B, 뭐 C, D 작업이 있을 텐데 각각의 그 공기를 줄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정도가 우리가 비용 구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비용 구배죠. 이게 이제 비용 구배 그래프인데, 비용 구배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공기에서 공기를 특급 공기로 아주 빠르게, 더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공기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타일을 붙일 때 일반적으로 뭐 5일 정도, 화장실에 타일 붙이는 거를 뭐 5일 정도 한다는데, 정말 빨리 붙인다면은 뭐 한 이틀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5일 기본적으로 널널하게 뭐 5일을 작업하지만 사람을 좀 많이 투입하고 하면은 뭐 이틀에서 3일까지 이틀 정도도 가능하다 하려면.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어차피 2배로 들어와야 되고 인원비, 그리고 또 야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2배로 들어오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그대로 2배가 되고, 그리고 야간에 작업하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그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정을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그 공정 이 중에서 이런 비용 구배가 낮은 공정에서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공정장의 작업 중 최소 비용이 추가되는 작업 순으로 공기를 단축한다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공기 단축의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조절 검토 순서를 보면 먼저 각각의 소요 시간을 재검토를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공사하는데 뭐 6일이었는데 표준 공기가 3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죠. 뭐 우선 작업자를 많이 투입하면 되고, 그리고 고기능공을 좀 작업자를 많이 투입하면은 뭐 당연히 그 금액이라든가 뭐 3명이 들어올 걸 6명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2배 빨라지겠죠. 뭐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조금 더 뭐 3명이 6명이 작업을 해 유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뭐 4푼만 주는데 대신에 조금만 더 인건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조금 더 전체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능공을 투입하든지 또는 뭐 프리피앱을 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또는 마감재가 뭐 아니면은 마감재가 굳이 타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요즘은 뭐 몰탈로 레진 몰탈 에포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일 같은 경우도 공법이 뭐 떠붙이기 공법도 있고 뭐 압착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뭐 떠붙이기 공법보다 압착 공법이 좀 쉽더라.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압착 공법으로 하도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압착 공법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소요 시간을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공정상에 이건 공사의 기간이에요. 기간을 먼저 조절하는 거. 병행작업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종속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주로 CP에서 크리티컬 패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끝나고 나면 시작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병렬화 해보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동시 작업할 수 있다면, 지금 A라는 작업과 B라는 작업, C, D가 있는데 A라는 작업이랑 B라는 작업을 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 경우에 뭐 더미를 연결하든지 해서, 그래서 CD 이런 경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A랑 병렬 작업, 종속 작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병렬 작업하게 된다면 뭐 조금 공사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5일이 걸리고 B 작업이 뭐 7일 걸리는데 해야 되는데 동시에 작업하면 7일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행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상호 간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전체적으로 12일이 걸리는 것보다는 9일이 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병렬 작업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공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작업장의 공정 노래죠. 뭐 역작업 순서. 뭐 이런 거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예요. 공사의 순서라는 게 반드시 뭐 A에서 A 작업이 끝나고 B 작업이 되는 게 맞지만, A 작업이 끝나지 않더라도 B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B 작업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B 작업과 관계없이 A 작업이 선행 작업과 관계없이 조금 공사의 시작과 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장에서 조금 경험적으로, 현장 소장의 어떤 경험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작업 간의 공정 논리를 좀 조정한다. 변경보다는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소 비용. 그럼에도 그렇게 했을 때, 줄였을 때, 가능하면, 자, 최소 비용 검토를 보는 거죠. 공사 기간을 줄었더라 했을 때, 비용이 발생을 안 되면 가장 그것이 이상적인 거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많죠. 어쨌든 고기능도 투입을 해야 되고, 뭐 기계가 장비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사 최소 비용으로 검토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좀 일반적인 거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겠죠. 품질이 보장이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다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덜 미치게. 너무 동시에 많은 작업자가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줄어들겠지만, 이제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서로 이제 간섭이 되는 거죠. 공사. 가능하면 한두 공정 정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다른 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뭐 조금 협소한 지정된 어떤 그런 장소 범위 안에, 한정된 범위 안에 많은 공정과 많은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자, 그리고 또 자원 증가 같은 경우도 또 한도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작업자라든가 또는 작업자가 뭐 이렇게 세트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작업자를 만약에 뭐 한 팀을 더 오게 할 수도, 똑같은 공정인데 한 팀을 더 오게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자재의 어떤 그런 양중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 때문에 자원 증가를 무작정 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 조절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공기 단축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최소 비용으로 공기 단축하되 품질이라든가 안전성,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거죠. 품질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노동시간이, 만약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뭐 앞뒤로 바꿔본다든지, 또는 병렬 작업을 종속 작업을 병렬 작업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작업자를 조금 많이 투입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의 발생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시간 자체를 연장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이제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직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쉽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 빨리 끝내려고 하면 밤새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피하자.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작업 인원이라든가 작업 팀들 있죠. 같은 팀끼리 움직이게 되는데, 또는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가의 어떤 그런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거. 아까 했던 건 대한 검토해라. 요 외령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공기조절 순서가 공기단축 시 주의사항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 데리고 가고 다음 장 넘겨보면, 자, MCS 이론에 의한 MCS에 의한 공기 단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MCS 20분이 됐네요. 잠깐.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